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SNS를 보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등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 다니더군요. 그럴 때마다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자괴감이 들지 않으셨나요? 오늘 소개할 이기만 씨, 56살. 그는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두 이웃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기만 씨는 15층에 삽니다. 같은 층 1501호에는 박현수 씨가, 1503호에는 김불만 씨가 삽니다. 셋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업, 비슷한 처지. 하지만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박현수 씨를 만났습니다. 등산복 차림에 등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현수 형, 또 산 가세요? 응, 매주 토요일엔 북한산 가는 게 루틴이야. 기만이도 같이 갈래? 아, 저는 좀 피곤해서요. 다음에요. 사실 피곤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았습니다. 집에서 TV 보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1503호 김불만 씨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은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와.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고. 시끄러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이래? 이기만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러니까 불만이라고 놀림받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무료 수채화 강좌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이기만 씨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취미 하나 만들어 볼까? 수요일 오후 주민자치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현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 형, 형도 그림 배우세요? 응, 작년부터 하고 있어. 정말 재밌어. 기만이도 시작하는 거야? 네, 오늘 처음이에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사과 하나를 놓고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기만 씨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필을 쥐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옆을 보니 박현수 씨는 능숙하게 붓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은 작년부터 했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1시간 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박현수 씨의 그림은 사과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빛과 그림자, 색감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기만 씨의 그림은 그냥 빨간 동그라미였습니다. 기만아, 처음 치고 괜찮은데? 나도 처음엔 저랬어. 형,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럽습니다. 형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사세요? 등산도 매주 가고 그림도 그리고. 박현수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멋진 건 아니야. 그냥 50 넘어서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매일 TV만 보다가는 늙어서 후회할 것 같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꾸준히 하세요? 저는 작심삼일이던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더라고.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집에 돌아오는 길 이기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현수 형처럼. 그날 저녁 복도에서 또 김불만 씨를 마주쳤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만아, 너도 힘들지? 50 넘어서 뭐 하나 되는 게 없잖아. 형, 괜찮으세요? 괜찮긴 매일 똑같은 하루야. 회사 갔다 오면 친구들이랑 술 먹고 집에 오면 아내랑 싸우고 이게 인생이야. 이기만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현수 씨와 김불만 씨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살지만 한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기만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을까? 현수 형일까? 불만이 형일까? 솔직히 지금까지는 김불만 씨에 가까웠습니다. 퇴근하면 TV 보고 주말엔 누워서 휴대폰 보고 친구들 만나면 술 먹고 세상 탓하고. 이러다가 나도 불만 이 형처럼 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이기만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현수 형처럼 살아보자. 매주 수요일 수채화 강좌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빨간 동그라미만 그리던 그가 한 달 후엔 사과 모양이라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 씨는 매번 응원해줬습니다. 기만아,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졌어. 나도 처음엔 저랬거든.
토요일 아침 용기를 내서 박현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이번 주 등산 같이 가도 될까요? 오, 당연하지. 토요일 아침 7시에 같이 가자. 처음 북한산을 오를 때 이기만 씨는 30분 만에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박현수 씨는 천천히 기다려주며 함께 올랐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엔 정상까지 못 갔어. 근데 매주 오다 보니까 어느새 정상까지 가더라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형, 이래서 매주 오시는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김불만 씨를 만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김하나, 너 요즘 달라졌더라? 얼굴에 생기가 돌아? 아, 요즘 등산하고 그림 배우고 그래요.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의지가 안 생겨서. 그 순간 이기만 씨는 깨달았습니다. 공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배웠던 구절. 현연사재언, 견부련인의 자성야. 현명한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반성한다. 박현수 씨는 그에게 견연이었습니다. 배워야 할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를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불만 씨는 그에게 견부련이었습니다. 거울이었습니다. 그를 보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기만 씨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불만이 형, 저랑 수채화 같이 배우실래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건데 정말 재밌어요. 김불만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못해. 너나 잘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이기만 씨는 조금 안타까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본인이 원해야만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기만 씨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박현수 씨와 등산을 갑니다. 수요일엔 수채화 강좌에 나갑니다. 그의 그림은 이제 전시회에 낼 정도는 아니지만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둘 정도는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맨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당신도 같이 할래? 수채화 정말 재밌어. 그럴까요? 지금도 이기만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박현수 씨를 만나면 생각합니다. 나도 저 형처럼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김불만 씨를 만나면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오늘도 뭔가 해야지. 두 이웃은 모두 이기만 씨의 스승입니다. 한 사람은 배워야 할 모습을, 한 사람은 경계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이기만 씨는 이제 압니다.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을. 좋은 모습은 배우고 나쁜 모습은 반성하며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50대의 지혜입니다. 제 영상들이 당신의 존경하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